안녕하세요. 비욘듀의 김윤상입니다. 비뇨기과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수술 뭔지 아시나요? 바로 고래 잡는 수술이라고도 불리는 포경수술인데요. 실제로 이집트에서는 이 포경수술을 받은 흔적이 있는 미라가 발견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지만 이 포경수술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비뇨기과 전문의 문현준 선생님과 함께 이 포경수술에 관한 궁금증 해소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고래 잡는 수술, 포경수술이란 어떤 건가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래 잡는 수술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네요. 네. 그게 고래를 잡는 그 배 이름이 포경선이다 보니까 네, 그렇죠. 아마 그렇게 의미 같아서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명칭은 처음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포피 환상 절제 수술이라고 말을 하죠. 포피 환상 절제술. 네네. 지금 보시면 이제 음경체부, 네. 즉 기둥이죠. 발기 기둥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양쪽에 이렇게 기둥이 두 개가 있죠. 네. 그리고 나서 귀두가 겉에 이렇게 모자를 씌우는 듯하게 이렇게 얹어져 있는데 네. 그 귀두를 덮고 있는 피부가 이 체부에서부터 연결돼서 이렇게 귀두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이게 한 겹이 아니라 안겹까지 있겠죠. 이렇게. 두 겹이군요. 네, 그렇죠. 여기서는 두 겹입니다. 그래서 겉겹과 안겹, 또 겉겹과 안겹을 해가지고 돼 있고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뚫려서 소변이 지나가는 요도가 요도에서 소변이 네. 나올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경 수술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포피 환상 절제 수술이죠. 네. 즉 이 포피 귀두를 덮고 있는 포피를 잉여 피부가 너무 많았을 때 그리고 너무 과한 피부나 또는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 생각된다면 그만큼을 가장 적절한 길이만큼을 절제해내는 그런 수술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 포경수술, 이 포피 절제술이라고도 네. 불리는 포경수술을 왜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 네. 누가 꼭 받아야 된다고 하던가요? 이 포경수술은요, 저희 그 진료 현장에서는 정말 필요한 환자들한테 네. 적응증을 꼭 구별을 해서 진료 시 필요했을 때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수술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그냥 예스니 노니 그렇게 말하기는 힘든 수술입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포경수술을 했는데 아, 네. 모든 사람이 다 포경수술을 받지는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 환자분들마다 다 어디 공장에서 찍어낸 공산품이 아니거든요. 네. 공장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공장이 같아도 제품이 또 다릅니다. 형제들 간에도. 네. 그래서 그 포피의 상태가 어떤지는 의사에 의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서둘러서 빨리 해야 될 분도 계시고요. 네. 저희 아버지가 서둘러서 빨리 하셨어요. 예. 저 4살 때 했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는 어떤 그 의학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부모의 네. 어떤 권유나 어떤 강압적 어떤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겠네요.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병원에서는 무조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될 경우 또는 언젠가는 포경 수술이 아니라 오히려 음경 교정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이 포피의 모습이 아주 다양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상의 모습 이상을 벗어나는 그런 기형적인 모습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포피 말고도 음경의 기형도 있죠. 네. 그러니까 만약 포경 수술을 생각했다 그러면 먼저 의사를 먼저 만나셔서 네. 상태를 진찰을 받고 네. 그러고 나서 포경 수술이 혹시 이룰지 안 이룰지를 같이 상의하시면 좋겠죠. 네. 네. 꼭 해야 하는 환자는 어떤 환자가 꼭 해야 하나요? 아이가 소변을 볼 때 좀 불편한다면 당연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포경 수술이 목적이 아니라 그건 비뇨기과를 먼저 이제 데리고 가야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힘들어한 것뿐만 아니라 네. 포피가 붓거나 또는 빨갛게 발적이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술 이전에 혹시 치료받을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네. 그런 일들이 자주 생긴다 그러면은 주로 이제 염증 질환들이 많죠. 네, 네. 그런 일이 자주 생긴다 그러면은 그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또 치료를 어린 나이에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꼭 받아야 되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태어났을 때 뭐 90%, 99% 이상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3개월, 6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좀 벗겨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성인이 돼서도 계속 붙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성장하면서 잘 자연스럽게 이렇게 벗겨지고 있는지 네. 간혹은 아빠가 욕실에서 네.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만져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아, 네. 일부러 너무 뒤집으면 안 되고요. 네. 그러면은 이런 질문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 도대체 언제 받아야 하냐? 네. 이런 질문을 많이 드릴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나이는 네. 우선은 정답은 사실은 없어요. 서둘러야 될 환자들도 있고 나이가 네. 차서 갔더니 너는 안 돼 할 수도 있거든요. 네. 하기 싫은 사람도 있겠고. 네, 하기 싫은 사람도 있고요. 또 해서는 안 될 그런 선천적 기형 같은 경우는 기형 치료를 위해서도 포피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 또는 기형과 함께 또 동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일부러 그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나이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지만 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 목적은 위생상 목적이나 미용상 목적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시기는 꼭 빨라서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인데요. 네. 포경 수술 후에 회복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인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성인들 같으면은 그 성생활을 기준으로 한다면 네. 한 3, 4주 정도는 그 포피가 이렇게 긴장하지 않도록 네. 조심해라 이런 말을 하는데요. 네. 어린 나이에 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피부가 좀 약할 뿐만 아니라 네. 기두가 세상 구경을 처음 하고 네. 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두와 포피가 붙어 있는 경우를 분리수술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아하. 그때는 이제 포경수술과는 별개의 상처가 네. 기두와 포피 사이에 생기기 때문에 네. 그게 아물 때까지 기간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모든 수술에는 합병증이 따르기 마련인데 이 포경 수술 직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반적인 다른 수술과 마찬가지로 뭐 피가 고인다든가 또는 상처가 벌어진다든가 그 외에도 또 있는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흔하지 않아서 정말 필요한 환자가 의사를 만나서 정말 좋은 치료를 받는다면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나는 정말 소신이 없는데 누구한테 끌려왔다. 그런다면 그때는 오히려 좀 심리적인 부작용 또는 합병증 네. 이게 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 포경 수술 직후에 네. 통증이 있어요. 네. 제 기억으로도 제가 아, 네. 4살 때 네, 제 아버지가 비디오 빌려준다고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받았는데 네. 통증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이컵을 달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보통 근데 성인들도 종이컵을 다나요? 어떤가요? 아, 네. 4살 때 기억을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실 정도면 상당히 네. 그때 강한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까 잠깐 제가 언급을 드렸어요. 네. 막 태어났을 때는 90%, 99% 이상이 네. 이 기두하고 포피가 붙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장하면서 서서히 조금씩 이렇게 벗겨지게 되는데 4살 때라면 아직 좀 많이 남아있겠죠. 네. 그래서 사춘기 이전에는 대부분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경 수술할 때 그걸 분리수술 같이 해놓게 되면은 네. 진물도 많이 나오고 상처가 있으니까 당연히 좀 자극이 올 때마다 많이 쓰러리겠죠. 네. 그래서 컵을 병원에서는 많이 씌워놓게 되는데 만약 조금 더 성장한 다음에 수술하게 된다면은 뭐 컵 없는 수술이 되겠죠. 네. 그리고 통증 또한 수술 상처에서 느끼는 통증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벗겨놓은 그 기두 쪽에서 자극이나 네. 또는 만약 그 기두 쪽에 상처가 생겼다면 네. 거기서 느낀 상처의 통증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다음 질문은요. 이 포경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아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아, 네.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지. 아, 예. 중요한 말씀 하신 것 같네요. 네. 보통은 그게 이제 포경수술 하지 않으면 위생상 많이 불결할 것이다 생각해서 네. 세척을 꽤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세척을 많이 하실수록 피부의 건강은 안 좋아집니다. 우리 몸 어디든 네. 내 손이 더 가서 좋은 데는 별로 없습니다. 정말 더럽다면 그때 한번 씻어주는 것이고, 네. 만약 질환이 생기면 치료가 필요한 것이지, 네. 그거 예방한다고 너무 물을 자꾸 대고 손을 대면 네.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간혹은 그 어린아이도 마찬가지, 성인도 마찬가지인데 그쪽을 좀 자주 씻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자주 세척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뭐 비누를 사용하든 안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물만 사용해도 사실은 그 물 때문에 피부가 건조하게 변하거든요. 그럼 피부는 건조해질 뿐만 아니라 약해지고 잘 갈라지고 세균 감염도 더 잘 되고, 네. 즉 말해서 물도 낭비지만 몸도 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잦은 세척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정말 세척할 정도로 그렇게 관리를 꼭 해야 될 상황이라면 먼저 병원에서 그 상태를 좀 확인해 보고 혹시 그것이
포경수술 같은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지 네. 한번 알아보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포경 수술을 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그분들께 이제 문현준 선생님께서 해주시고 싶은 뭐 조언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건 이제 만약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가까운 비뇨기과 전문의 선생님을 찾으시면 네.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네. 만약 혹시 그 문제가 포경 수술로 인해서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는 상태라든지 아니면 예방할 수 있는 상태라면 의사 선생님이 아마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수술의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상의하시고 네. 또 특히나 그 선생님을 정통한 선생님만 잘 만나신다면 네. 그렇게 크게 우려한 결과는 또 생기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단 하나밖에 없고 네. 또 자신의 것만 아니라 가족의 것이고 네. 또 평생간 잘 관리해야 될 것이라면 네. 정통한 선생님을 만나셔서 정확한 진단과 함께 네. 관리와 치료 또 포경수술까지 받게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대로 포경 수술 여부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에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반쪽짜리 정보만 믿지 마시고요. 반드시 포경 수술 여부는 전문의와 상담 후에 결정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문현준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